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건택 박영수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저희 청취자분 중에 뉴스 채널에서 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제목의 어떤 그 뉴스가 있었나 봐요. 1등 정수기 업체의 배신, 개인정보 줄줄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기반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밀접한 어떤 개인정보 이슈이다 보니까 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좀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국내 1등 정수기 업체 직원에게 어떤 제3자가 가서 어떤 고객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게 되면 가입된 고객의 어떤 동의나 확인 없이 고객의 이름, 연락처, 집 주소까지 좀 쉽게 알려주는 어떤 실태를 좀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에서는 심지어 가입된 그 고객의 카드 정보나 그 다음에 서명, 계약할 때 했던 서명 이미지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기자가 몇몇 대리점을 방문해서 선배 기자와 가족이 될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만 알려줬더니 정수기 업체 직원이 너무나도 쉽게 그 가입되어 있는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심지어는 약정 내용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쉽게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좀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쟁점되는 사항을 같이 얘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대리점 직원이 고객이 아닌 제3자가 와서 고객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이 가입한 고객의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또 심지어는 집 주소까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는 크게는 두 절차로 좀 절차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리점 직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리점 직원이 그 정보를 고객이 아닌 제3자한테 알려준 행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대리점 직원이 정보를 조회한 행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희 이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조 제1항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리점 직원의 경우에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는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필요하지 않은 직원에게까지 접근 권한이 부여됐고 이제 아까 그 정보 안에는 이름, 집 주소, 결제카드사 서명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했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제3자한테 알려준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 열람권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열람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열람권에 기반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열람해 줄 때는 이제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변호사님 말씀은 대리점 직원이 가입한 고객 당사자가 아닌 그죠. 제3자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그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가 사실 두 번째 쟁점으로 좀 얘기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대리점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조회해서 실제 제3자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잠깐 보면 이제 본사 직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는 마스킹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다 조회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다 조회가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네.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 네.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아까 잠깐 뭐 시스템 접근 권한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조 제1항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만 최소한으로 부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사건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대리점 직원이 실제 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굳이 이제 접속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 집, 주소, 결제카드나 서명까지 이제 접근이 가능한 정도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제5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만 있지 않잖아요. 네.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에게 계정을 부여할 때는 하나의 계정만 부여한단 말이에요. 대표 계정. 네.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 직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쓸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보도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쟁점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조 4항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그 계정을 부여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계정만 그러니까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계정 하나만 부여를 하고 공유해서 쓰게 하는 거는 이 고시 제5조 제4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쟁점사항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본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제 탐사 보도에서 확인해 봤더니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내용을 봤더니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는 카드 정보, 네. 그 다음에 계약 당시 서명한 이미지까지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좀 기술적 보호 조치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좀 위반의 위험 요소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12조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제12조 1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 여기에 출력 시에는 화면 표시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 직원이 이제 지금 화면에 접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좀 접근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카드사, 심지어 이제 서명까지 보였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용도를 넘어서 모든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용도를 넘어선 이제 출력이 가능하게 이제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쟁점으로 보았는데 네.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이 영상 같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이 보도자료에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그렇죠. 어차피 저희는 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담당자에 있을 수도 있으시고 기업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관점에서 좀 고려할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으로 좀 고려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는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부여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유념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를 열람해 줄 때 그 본인이 아닌 제3자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행위는 제35조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을 하시고, 그것도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병행해서 마련을 하시고, 본인 확인 후에 개인정보를 이제 그러니까 열람하게 해주는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치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 네. 보통 우리가 진료 내역을 우리가 이제 열람하고자 할 때는 네. 본인 외에도 뭐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사람이 와서 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때 병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절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번 사건도 이런 이제 제3자가 왔을 때 네. 당연히 이제 당사자가 보게 하라고 한 건지 이런 열람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사전 확인 절차는 이게 본사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대리점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여기 대리점 직원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예측하기로는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 온라인 영상을 보고 교육을 받았다고 이제 수료증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리점 직원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도 개인의 어떤 도덕성 또 이런 부분 인식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개인정보 담당자이시라면 혹시 대리점을 두고 있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대리점 직원들이 드려야 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컨텐츠를 뽑아서 좀 더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리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의 컨텐츠를 좀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도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대부분을 좀 살펴보면, 물론 이제 기술적 보호 조치가 소홀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문제는 사실 관리적 보호 조치 소홀해서 이루어져요. 네, 여기는 그렇죠. 이제 관리 감독 문제인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유명 BTX 이제 RMC가 이제 KTX를 샀는데, 거기 이제 직원이 이제 무단 조회를 해서 이제 어디에 이제 탔는지를 이제 알아낸 그런 사건들도 이제 볼 수 있듯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실제로 그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제 여기 접근 권한을 넘어서 그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이제 무단 이용해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 그리고 관리 감독을 통해서 관리적 보호 조치를 이제 철저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영상을 이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기업에서의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업무를 맡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좀 더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데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잘 보호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건택 박영수였습니다.